박진석이 고성이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당장 나가. 거실 한가운데서 박진석이 화를 참으며 소리쳤어요. 고성이는 소파 옆에 얼굴을 감싼 채 입술을 떨었고 박영란은 식탁 끝에서 그 장면을 덜덜 떨며 보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평소 박진석은 고성이를 믿고 의지해 왔었잖아요. 그런 박진석이 고성이의 뺨을 때렸으니 자신의 아내 고성이에 대해 뭔가를 알아낸 거겠지요? 오늘 이야기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날 집에 돌아온 고성이에게 박진석이 당신 지은우 알아? 라고 물었어요. 깜짝 놀란 고성이가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입을 열려는 순간 박진석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고성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소리가 거실에 또렷하게 울렸고 고성의 머리가 옆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고성이는 뺨을 감싼 채 휘청거리며 소파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고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박진석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고성이에게 물었죠. 엄마가 정말 우진 오빠 쌍둥이 동생을 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우진이 오빠만 데리고 재혼한 거야? 정말? 그거 진짜야? 어제 드라마 마지막에 영나가 비밀을 눈치채고 지은우를 만난 거 기억하시죠?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너무 궁금하죠? 오늘은 어제 엔딩 뒤의 이야기를 그려본 거예요. 영나가 고성이의 비밀을 눈치채고 고성이가 박진석에게 버림받는 속 시원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벌써 흥미진진하시죠? 그럼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한우진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 중인데요. 의사가 말하죠. 지금 잘 먹고 쉬면서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몸 상태가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연락해야 한다고요.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이상하죠. 수술이 끝났으면 마음이 조금 놓여야 하는데 고성이는 더 바빠졌어요. 휴대폰이 하루 종일 울리고 고성이는 통화할 때마다 창밖만 봅니다. 누가 듣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박영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뭐가 그렇게 급해? 고성이는 박영나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해요. 박영나, 지금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괜히 말 섞지 마. 너 한마디 잘못하면 우진이 힘들어져. 박영나 속이 서늘해집니다. 고성이가 오빠를 꺼낼 때는 늘 똑같아요. 죄책감으로 입을 막고 겁을 줘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죠. 박영나는 그 방식을 너무 잘 알아요. 수술 다음 날 오후 병원 복도입니다. 박영나는 물 한 병을 사러 중앙간호사 복도 근처를 지나가다가 발이 딱 멈춥니다. 간호사 2명이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데 단어 몇 개가 박영나 귀에 너무 또렷하게 들어와요. 한우진 보호자 쪽이랑 지은우 쪽이 연결된 거래. 다른 간호사가 바로 말하죠. 그 얘기 밖으로 새면 큰일 나. 숨긴 게 있어서. 박영나 손에 쥔 물병이 살짝 찌그러질 정도로 힘이 들어갑니다. 연결 숨김 이런 말이 병원에서 나오면 보통 마음 문제가 아니라 기록이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기록이 움직이면 누군가 손을 댄 겁니다. 박영나는 울거나 따지지 않아요. 대신 바로 휴대폰 메모를 켭니다. 날짜, 시간, 장소를 적어요. 수술 다음 날 오후 1시 12분 간호 스테이션 앞 한우진, 지은호, 연결, 숨김. 그리고 박영나는 천장을 봅니다. CCTV가 있어요. 박영나는 속으로 딱 정합니다. 말로 싸우면 끝이 없고 기록으로 가야 한다고요. 박영나는 민원 창구로 내려갑니다. 복도 CCTV 열람 요청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자마자 사진으로 찍어 저장해요. 접수번호, 시간, 담당 창구까지 다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다시 병동으로 올라가던 길에 박영나가 딱 봐버립니다. 복도 끝에서 고성이가 병원 직원 한 명과 마주 서 있어요. 직원 손에는 서류철이 들려있고 고성의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있습니다. 둘이 주변을 한번 훑어요.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눈입니다. 고성이가 봉투를 건네는 순간 봉투 입구가 벌어지면서 카드 한 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나옵니다. 호텔 카드예요. 카드가 굴러굴러 박영나 발 앞에서 멈춥니다. 직원이 당황해서 카드를 주우려 하고
고성이는 눈빛으로 빨리 치우라고 재촉해요. 박영란은 그 눈빛이 너무 익숙합니다. 고성이가 사람을 쥐고 흔들 때 쓰는 눈빛이거든요. 박영란은 목소리를 낮게 하지만 말은 분명하게 합니다. 엄마, 왜 병원 직원한테 봉투를 줘? 그리고 호텔 카드는 왜 나와? 직원이 더듬어요. 업무 때문에. 박영라가 바로 자릅니다. 업무면 호텔 카드가 왜 나와? 오빠 수술 끝난 다음 날이야.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고성이는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영라야, 너 여기 있었니? 엄마가 잠깐 부탁한 거야. 박영라 속이 뒤집혀요. 고성이는 늘 잠깐이라고 말하고 그 잠깐으로 남 인생을 흔듭니다. 그래도 박영란은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들이밀지 않습니다. 지금 사진 찍으면 고성이는 박영란을 감정적인 딸로 몰아갈 거예요. 박영란은 그 싸움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대신 박영란은 메모를 켭니다. 오후 1시 28분, 봉투 전달 목격, 호텔 카드 떨어짐, 고성이와 직원 동선. 박영란은 하나씩 쌓기로 합니다. 그날 밤 집은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한우진은 병원에 있고 고성이는 늦게 들어와요. 박영란은 물을 마시다가 고성이가 늘 잠가두던 작은 서랍을 봅니다. 원래 열쇠는 고성의 목걸이에 달려 있는데 그날은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박영란은 열쇠를 들고 한참 멈춥니다. 이걸 열면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느낌이죠. 그런데 박영란은 병원에서 본 게 너무 많아요. 봉투, 호텔 카드, 간호사 말, 접수증. 여기서 멈추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박영라가 서랍을 엽니다. 맨 위에는 통장 사본 같은 서류가 있고 그 밑에 누렇게 변한 봉투 하나가 나와요. 봉투 앞면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보관, 절대 외부 노출 금지. 박영란은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어요. 도장 찍힌 종이들이 쏟아집니다. 박영라가 첫 장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혀요. 보호조치 확인서, 보육원 입소, 모친 고성이. 박영란은 종이를 넘깁니다. 같은 시기 아동 2명, 아동 1명 보호자 인계, 아동 1명 보호시설 잔류. 다음 장에는 아기 사진이 붙어 있고 이름 칸에는 한유라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박영라 머리를 하얗게 만들어요. 우진 인계, 여아보호시설 잔류. 박영란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습니다. 읽을수록 더 분명해져요. 고성이는 우진만 데려갔고 다른 아이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지금까지 살았어요. 박영란은 울지 않습니다. 박영란은 휴대폰을 켜고 서류 전체를 빠짐없이 찍습니다. 1장, 2장, 3장. 그리고 원본은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그대로 넣어요. 고성이가 눈치채면 이 종이는 사라질 게 뻔하니까요. 다음 날 밤 10시 박진석 서재 앞입니다. 박영라가 문을 두드려요. 입안이 바짝 마르지만 박영란은 길게 설명하지 않기로 합니다. 아빠, 병원에서 들었어. 오빠랑 지은호가 연결됐다는 얘기, 숨긴 게 있다는 얘기, 그리고 복도에서 봤어. 엄마가 직원한테 봉투 주는 거, 호텔 카드도 떨어졌어. 이거 CCTV 열람 접수 중이야. 박영란은 휴대폰 화면을 넘겨요. 서랍에서 찍어둔 서류 사진, 도장, 날짜, 한유라, 그리고 우진 인계 문장. 아빠, 엄마는 자기 아이를 버렸어. 우진이 오빠만 데려갔어. 그리고 지금은 병원 기록까지 건드리려 해. 나 이거 그냥 못 봐. 박진석 얼굴이 굳습니다. 박진석은 소리치지 않아요. 대신 목소리가 낮아져요. 고성이가 병원 기록에 손대려 했다는 거야? 응. 그리고 나한테도 겁줬어. 내가 움직이면 병원부터 막아버린다고. 박진석이 짧게 숨을 들이쉬고 말합니다. 오늘 끝내자. 말로 덮게 두면 또 한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바로 움직입니다.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말해요. 길게 꾸미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딱 합니다. 지금 공문 넣어. 한우진 진료 기록이랑 열람 기록, 접근 시도 기록까지 전부 보존 처리해.
복도 CCTV도 보존 걸어. 고성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요청은 전부 차단해. 그리고 박진석이 박영나를 봅니다. 박영나, 너부터 지켜. 문 열지 마. 혼자 버티려 하지 마. 박영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나 안 지워. 나 이제 숨지 않을게. 둘은 거실로 내려갑니다. 고성이는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울지도 않고 무너진 척도 안 합니다. 얼굴을 정리해 둔 채 서 있어요. 고성이가 먼저 말합니다. 당신 딸 말만 듣고 나를 몰아붙이는 거야? 박진석은 바로 말합니다. 너 병원에 돈 돌렸지. 기록도 손대려 했지. 고성이가 비웃습니다. 증거 있어? 박영나가 한 발 앞으로 나옵니다. 엄마, 나 접수증 있어. 복도에서 봉투 준 것도 내가 봤어. 서랍에서 서류도 봤어. 엄마가 버린 아이 기록이랑 우진이 오빠만 데려간 기록. 고성이 눈이 잠깐 흔들립니다. 고성이는 곧바로 방향을 바꿔 박영나를 찌릅니다. 박영나, 너 내 서랍 열었지? 너 지금 선 넘었어. 박영나가 짧게 말합니다. 선 넘은 건 나 아니야. 엄마가 먼저 넘었어. 그 순간 박진석 손바닥이 올라가고 고성의 뺨을 다시 세게 때립니다. 고성의 머리가 옆으로 꺾이고 고성이는 뺨을 움켜쥐죠. 박영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휴대폰을 더 꽉 쥡니다. 녹음은 멈추지 않아요. 박진석이 현관 쪽을 가리킵니다. 캐리어 끌고 나가. 지금.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고성이는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끌고 나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집니다. 박영나가 박진석을 봅니다. 아빠, 나 여기 못 있겠어. 엄마 다시 들어오면 나 또 흔들릴 것 같아. 나 내 집 만들고 싶어. 박진석이 묻습니다. 어디로 갈래? 내 이름으로 된 집. 내가 월세 내는 집. 그날 밤 박영나는 옷부터 싸지 않아요. 통장, 신분증, 접수증 사진, 서류 사진, 메모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녹음 파일을 복사합니다. 한 군데만 들고 있으면 빼앗길 수 있다는 걸 박영나는 오늘 배웠거든요. 다음 날 박영나는 작은 원룸으로 들어갑니다. 현관이 좁고 방도 작아요. 그런데 박영나는 오히려 그게 좋습니다. 작은 집은 작은 집대로 지키는 방법이 확실하니까요.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문종을 달고 창문 잠금을 확인해요. 첫날 밤 박영나는 매트 위에 앉아서 통장을 펼칩니다. 월세, 관리비, 교통비, 식비. 박영나는 숫자를 적어요. 그리고 알바 앱을 켭니다. 큰 꿈을 쓰지 않습니다. 이번 달 살아남기를 씁니다. 면접에서 사장님이 묻습니다. 왜 일을 찾으세요? 박영나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월세 내야 해서요. 제 돈으로 살고 싶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일부터 나와요. 출근 첫날 박영나는 컵을 닫고 주문을 받고 인사를 합니다. 발은 아프고 손은 거칠어져요. 그래도 박영나는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는 걸 느낍니다. 생활이 굴러가니까요. 그런데 고성이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영나야, 너 어디야? 문 열어. 박영나는 답하지 않습니다. 번호를 차단하고 메모에 적습니다. 날짜, 시간, 내용.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문은 안 열어. 기록은 남겨. 며칠 뒤 밤 초인종이 울립니다. 딩동, 딩동. 박영나가 문구멍을 봅니다. 고성이가 서 있어요. 화장은 지웠는데 눈빛은 또렷합니다. 박영나는 문을 열지 않고 말합니다. 엄마, 여기 왜 왔어? 고성이가 낮게 말합니다. 문 열어. 엄마가 너랑 얘기하러 왔어. 박영나가 차분하게 말해요. 문 안 열어.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고성이가 숨을 한번 고르고 가장 치사한 걸 꺼냅니다. 오빠는 회복 중이야. 너 때문에 오빠가 더 위험해지면 어떡할래? 박영나 손이 떨립니다. 그런데 박영나는 이번엔 그 죄책감에 끌려가지 않아요. 엄마,
오빠를 위험하게 만드는 건 숨기는 사람이야. 나 아니야. 오빠로 날 겁주지 마. 고성이가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 벽이 울립니다. 박영나, 문 열어. 너 지금 나 버리는 거야? 박영나가 숨을 고르고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엄마, 계속 두드리면 경찰 부를 거야. 나 혼자 있어. 무서워. 고성이가 멈칫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을 남깁니다. 너 혼자 못 살아. 후회할 거야. 박영나가 짧게 말합니다. 혼자 살아. 여긴 내 집이야. 다시 오면 경찰 부를 거야. 고성의 발소리가 멀어져요. 박영나는 벽에 등을 대고 숨을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 바로 메모를 켭니다. 날짜, 시간, 방문, 문 두드림, 협박 문장. 박영나는 이렇게 버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고성이는 문 두드리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음 수는 생활 끊기입니다. 박영나 월세, 직장, 인간관계. 그걸 흔들어서 다시 잡아당기려 해요. 며칠 뒤 박영나가 카페에 출근했더니 사장님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영나 씨, 어제 전화가 왔어요. 가족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요? 박영나는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그 사람은 가족이 맞는데 제 생활을 흔드는 사람이에요. 전화 오면 받지 말아주세요. 혹시 찾아오면 CCTV로 남겨주시면 감사해요. 저 일 계속하고 싶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서는 일만 하면 돼요. 불편하게 만들면 내가 말할게요. 그 말에 박영나 눈이 뜨거워집니다. 혼자 버티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그건 안 돼요라고 말해주면 마음이 달라져요. 그날 저녁 박영나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더 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가 아니에요. 고성의 번호입니다.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돌린 거죠. 영나야, 너 지금 돈도 없지? 엄마가 월세만큼은 넣어줄게. 대신 조용히 있어. 박영나가 화면을 오래 봅니다. 이게 고성의 방식이니까요. 돈으로 묶고 조용히 하게 만들고 기록을 없애려는 거. 박영나는 답장을 길게 안 씁니다. 딱 한 줄만 보냅니다. 그 돈 받으면 내가 또 엄마한테 묶여. 난 안 받아. 그리고 차단합니다. 박영나는 손이 떨려도 차단합니다. 그날 밤 누군가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납니다. 딸깍딸깍. 박영나 심장이 내려앉아요. 박영나는 숨을 죽이고 문 앞을 봅니다. 도어락은 잠겨 있고 밖에서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이어져요. 누가 비밀번호를 맞추려는 겁니다. 박영나는 바로 휴대폰을 켜서 영상 녹화를 누릅니다. 손이 떨려도 누릅니다. 그리고 112를 누르려다가 먼저 문 밖으로 크게 말합니다. 누구야? 나 지금 경찰 부를 거야? 밖에서 잠깐 정적이 흐르고 발소리가 도망치듯 멀어집니다. 박영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아요. 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시간과 상황을 메모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상담에서 들은 대로 그대로 합니다. 흔들리면 고성이가 이긴다. 박영나는 그걸 이제 알아요. 다음 날 박영나는 아빠 박진석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빠, 어제 누가 문 손잡이 잡아당겼어. 번호 누르는 소리도 들렸어. 영상 찍었어. 박진석 답장은 짧습니다. 문 열지 마. 오늘 보안팀 붙일게. 그리고 너 자료 복사해둬. 박영나는 그 말대로 합니다. USB를 하나 더 사고 서류 사진 일부를 출력해서 봉투에 넣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 씁니다. 박영나에게 무슨 일 생기면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봉투는 카페 사장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박영나는 직장까지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 우체국 사물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따로 숨깁니다. 박영나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요. 며칠 뒤 박영나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한우진 병실 앞 복도에서 숨을 고릅니다. 들어가면 마음이 약해질까 봐요. 그래도 들어갑니다.
한우진이 창밖을 보고 있다가 박영나를 봐요. 영나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박영나가 웃으려 해요. 근데 웃음이 잘 안 나옵니다. 박영나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오빠, 나 요즘 좀 힘들어. 근데 나 도망 안 갈 거야. 나 내 삶 내가 정할 거야. 한우진이 한참 박영나를 보다 조용히 묻습니다. 엄마 뭐 숨긴 거 있냐? 이 질문 하나에 박영나 심장이 콕 하고 찔립니다. 오빠는 눈치챘어요. 몸이 약해져서 더 예민해진 게 아니라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낀 거예요. 박영나는 고성이를 욕하지 않기로 합니다. 오빠가 지금 회복 중이니까요. 박영나는 대신 사실만 말합니다. 오빠, 엄마가 병원 기록에 손 떼려고 했어. 그걸 아빠가 막았어. 그리고 내가 엄마 서랍에서 옛날 서류를 봤어. 그건 나중에 오빠 몸 더 좋아지면 그때 말할게. 지금은 오빠가 회복하는 게 먼저야. 한우진이 박영나 손을 가볍게 잡습니다. 힘이 없어서 세게 잡지도 못해요. 그게 더 아프죠. 영나야, 너 혼자 버티지 마. 내가 빨리 나아서 너 옆에 설게. 박영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오빠, 그 말만으로도 돼. 오빠는 지금 밥 먹고 자는 게 일이야. 그것만 해. 박영나가 병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지은호를 마주칩니다. 지은호가 박영나를 보고 멈칫해요. 둘은 서로를 뉴스처럼만 알고 있던 사이였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둘 다 지친 얼굴입니다. 박영나가 먼저 말합니다. 지은호 씨 맞죠? 나 박영나예요. 지은호가 조용히 답합니다. 네. 박영나 씨. 박영나가 숨을 고르고 묻습니다. 지은호 씨, 요즘 많이 힘들죠? 지은호가 잠깐 시선을 내립니다. 지은호는 길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지은호 스타일이죠. 네.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박영나가 그 말에 속이 쓰립니다. 박영나는 말합니다. 내가 오늘 말하려는 건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말로 덮게 두면 안 된다는 것만. 나 기록 모으고 있어요. 지은호가 짧게 묻습니다. 왜요? 박영나가 솔직하게 답합니다. 내가 더는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누군가가 당한 걸 그냥 못 본 척하면 나도 결국 같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지은호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입니다. 고마워요. 그때 박영나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 박영나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자로 내용이 옵니다. 박영나 씨, 당신이 가진 자료 넘기지 마세요. 당신이 다칠 수 있어요. 박영나 손끝이 얼어붙어요. 고성이가 아니에요. 말투가 달라요. 누군가가 고성의 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끄시면 손해예요. 지금부터가 더 무섭습니다. 고성이 혼자였으면 박영나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고성의 뒤에 누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성의 뒤에 있는 사람, 병원 쪽일까요? 재단 쪽일까요? 그날 밤 박영나는 원룸 불을 켜지 않고 커튼을 닫은 채 앉아 있습니다. 박영나는 무서워요. 무서운데도 할 일을 합니다. 녹음 파일 목록을 다시 확인하고 복사본 위치를 점검하고 메모를 정리합니다. 박영나는 오늘도 생활을 굴립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다음날 출근 시간을 확인하고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합니다. 이런 게 현실이에요. 현실이 굴러가야 공포도 견딜 수 있어요. 며칠 뒤 고성이가 또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바닥에 봉투를 놓고 갑니다. 돈 봉투예요. 그 위에 메모가 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이 돈은 계속 간다. 박영나는 봉투를 들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고 메모에 적고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아빠 박진석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빠, 엄마가 돈 봉투 두고 갔어. 협박 메모도 있어. 사진 보냈어. 박진석이 답합니다. 만지지 마. 그대로 두고 내가 사람 보내서 수거한다. 그날 저녁 박진석은 고성이를 변호사 사무실로 부릅니다. 집이 아니라 기록이 남는 곳.
고성이는 들어오면서부터 표정이 굳습니다. 고성이가 먼저 말합니다. 당신 이 정도까지 해야 해? 박진석이 짧게 말합니다. 내가 시작했다. 고성이가 박영란을 노려봐요. 너 때문이야.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됐잖아. 박영란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엄마, 가만히 있으면 엄마는 계속했겠지. 나 이제 가만히 안 있어. 나 내 삶 살 거야. 고성이가 비웃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박영란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이번엔 더 단순하게요. 애매한 말 안 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한 거 내가 다 봤어. 병원에서 돈 돌린 거, 기록 건드리려 한 거, 나 협박한 거, 그리고 우진이 오빠만 데려간 거. 고성이 입술이 굳습니다. 고성이가 흔들릴 때는 말이 길어져요. 고성이가 말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난 살려고. 박진석이 끊어버립니다. 살려고 애를 버려? 살려고 기록을 지워? 살려고 돈으로 입을 막아? 고성이가 고개를 돌립니다. 고성이는 눈물로 빠져나가려 해요. 당신도 나 없으면. 박진석이 서류를 앞으로 밀어놓습니다. 이혼, 재단 권한 박탈, 출입 제한, 그리고 접근 금지 조치. 고성이가 눈을 크게 뜹니다. 접근 금지? 내 딸한테? 박영란가 바로 말합니다. 질문에는 물음표가 붙어야 하니까 박영란가 묻습니다. 엄마, 내 집에 찾아온 게 한 번이야? 내 직장에 찾아온 게 한 번이야? 내 문 손잡이 잡아당긴 사람이 엄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고성이가 입을 열지 못합니다. 고성이는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이 기록 앞에서 의미 없다는 걸 알아요. 고성이는 기록이 무섭거든요. 박영란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엄마, 끝까지 가는 게 아니야. 엄마가 끝을 만들어 놓은 거야. 난 그냥 내가 다시는 안 당하려고 하는 거야. 그날 이후 고성이의 세상은 빠르게 쪼그라듭니다. 카드가 끊기고 결제가 막히고 재단 출입이 제한됩니다. 고성이가 행사장에 들어가려다 보안팀에게 막히는 장면이 나와요. 관계자 출입 제한입니다. 오늘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고성이가 발을 멈춥니다. 사람들이 쳐다봐요. 고성이는 그 시선이 제일 무섭습니다. 고성이는 늘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고성이는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고성이는 한우진을 통해 박영란을 흔들려고 해요. 회복 중인 한우진에게 눈물로 매달립니다. 우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영란가 엄마를 죽이려 해. 엄마가 길에 나앉게 됐어. 한우진이 힘없이 묻습니다. 엄마, 영란가 왜 그랬는데? 고성이가 말을 돌립니다. 걔가 오해한 거야. 걔가 너무 예민해. 그 말이 한우진 가슴에 꽂힙니다. 예민해라는 말은 누군가를 쉽게 무시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한우진은 더 이상 예전처럼 엄마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한우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영란가 예민한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많은 걸 숨긴 거야. 나도 느껴. 엄마가 나를 앞세우면 영란가 무너진다는 거. 고성이가 그제야 표정이 굳습니다. 고성이가 한우진까지 잃을까봐 무서워져요. 하지만 고성이는 멈추지 않아요.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한우진에게 속삭입니다. 영란가 들고 있는 자료만 없어지면 괜찮아. 그럼 다 해결돼. 한우진이 눈을 크게 뜹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고성이가 순간 실수한 걸 알아채고 말을 급히 바꾸려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늦었어요. 한우진은 그 순간 엄마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봤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기록을 두려워하는 얼굴이요. 그날 밤 한우진은 박영란에게 전화를 합니다. 박영란은 전화를 받고도 잠깐 망설여요. 혹시 고성이가 옆에 있을까 봐요. 박영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오빠, 혼자야? 한우진이 답합니다. 응, 혼자야. 영란아, 엄마가 말했어. 자료만 없어지면 된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박영란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오빠,
엄마는 기록이 남는 걸 제일 무서워해. 그래서 없애려 해. 근데 난 안 없어져. 내 생활도, 내 기록도, 내 입도. 한우진이 한참 조용하다가 말합니다. 영나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나도 이제 가만히 못 있겠다. 박영나가 묻습니다. 오빠 뭐 할 거야? 한우진이 답합니다. 엄마한테 말할 거야. 영나 건드리면 나도 엄마 편 안 설 거라고. 그리고 영나가 필요하면 내가 증언할게. 박영나는 그 말에 눈이 뜨거워집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박영나 카페에 또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는 손님인 척하며 사장님을 흔들려는 말입니다. 그 직원 문제 있는 애라면서요? 혹시 돈 훔친 적 없어요? 사장님이 박영나를 불러 조용히 물어봅니다. 영나 씨, 이런 전화가 계속 오는데 사실이에요? 박영나는 고개를 저어요. 사장님 아니에요. 이건 나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메모랑 문자 다 모아놨어요. 필요하면 보여드릴게요. 박영나는 그 자리에서 자료를 보여줍니다. 날짜, 시간, 번호, 내용. 사장님이 한숨을 내쉬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괴롭힘이네. 영나 씨, 나도 도와줄게. 전화 오면 내가 받아서 기록 남길게. 박영나는 고개를 숙입니다. 사장님 고마워요. 생활이 이렇게 아주 작은 사람들의 손으로 이어집니다. 박영나가 버티는 이유는 거창한 복수가 아니라 오늘 월세와 내일 출근이에요. 그런데 그 생활이 쌓이면 고성이가 아무리 흔들어도 박영나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옵니다. 박영나 원룸 앞 복도 새벽 2시 14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누군가 조용히 걸어 나옵니다. 발소리가 느립니다. 숨을 죽이는 발소리. 딸깍.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 딸깍.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소리. 박영나는 그 순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영나는 이미 준비해둔 대로 움직입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화면이 어두워도 소리가 들어가게 영상 녹화를 누릅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아주 낮게 말합니다. 지금 누구야? 문손 떼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밖에서 잠깐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급하게 뛰는 발소리가 멀어져요. 계단으로 내려가는 소리, 엘리베이터 버튼을 마구 누르는 소리. 박영나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대신 112에 신고합니다. 목소리가 떨려도 또박또박 말해요. 저희 집 앞에서 누가 도어락을 누르고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어요. 지금 도망갔고 영상 찍었습니다. 주소는 경찰이 오고 복도 CCTV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박영나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움직이기 쉬워요. 박영나는 진술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문을 열지 않았고요. 문 손잡이 움직이는 소리랑 번호 누르는 소리가 영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협박 문자도 있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혹시 누가 의심되세요? 박영나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엄마 쪽이요. 정확히는 엄마가 시켰을 가능성이요. 엄마는 기록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안내합니다. 접근 금지 신청, 신고 접수, 증거 보관. 박영나는 그 말을 하나도 흘리지 않습니다. 박영나는 지금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끄시면 손해예요. 고성이는 이제 돈으로도 안 되고 협박으로도 안 되니까 진짜로 사람을 써요. 그런데 박영나는 그걸 역으로 이용합니다. 고성이가 움직인 흔적이 많아질수록 박영나 기록이 더 두꺼워지거든요. 며칠 뒤 박영나는 아빠 박진석에게 자료를 넘깁니다. USB, 영상, 문자 캡처, 경찰 접수 내용. 박진석은 그걸 보고 말합니다. 이제 끝까지 간다. 너 건드린 흔적, 내가 다 묶어서 법으로 간다. 박영나가 묻습니다. 아빠, 엄마는 끝까지 부정할 텐데? 박진석이 답합니다. 부정해도 된다. 기록은 부정해도 남는다.
그리고 드디어 고성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집니다. 병원에서 내부 조사 결과가 나오고 봉투를 받은 직원이 진술을 바꿉니다. 돈이 있었고 지시가 있었고 요청이 있었다. 고성의 이름이 직접 나오진 않아도 고성이가 움직인 방식이 드러납니다. 누구를 통해 어떤 경로로 어떤 요청을. 고성이는 더 이상 오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박영란을 만나자고 합니다. 문자로요. 영란야, 엄마랑 한 번만 만나. 엄마가 다 설명할게. 박영란은 그 문자를 보고 오래 고민합니다. 만나면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박영란은 또 생각합니다. 설명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증거를 더 남기기 위해서 만날 수도 있다고요. 박영란은 답합니다. 만나. 근데 사람 많은 곳에서. 그리고 나는 녹음할 거야. 고성이는 바로 답합니다. 그래. 해.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그 답장이 더 무섭습니다. 고성이는 이미 말로 해결이 아니라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약속 장소는 카페입니다. 사람 많고 CCTV 있고 소란 나면 바로 들키는 곳. 박영란은 일부러 창가 자리로 앉습니다. 문이 보이고 직원이 보이는 자리. 박영란은 손에 커피를 쥐고 숨을 골라요. 그리고 고성이가 들어옵니다. 고성이는 앉자마자 울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바로 본론으로 갑니다. 영란야, 너 지금 아빠랑 같이 나를 죽이려는 거지? 박영란가 차분하게 묻습니다. 엄마, 왜 자꾸 죽인다는 말을 써?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내 삶이야. 고성이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럼 조건을 말해. 얼마면 돼? 박영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시려요. 엄마는 끝까지 돈으로만 계산합니다. 박영란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 돈이 필요해서 독립한 게 아니야. 엄마한테서 벗어나려고 독립한 거야. 엄마가 내 인생에 끼어들지 않는 게 조건이야. 고성이가 낮게 웃습니다. 영란야,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너 혼자 살면 결국 무너져. 박영란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너지는 건 내가 아니야. 무너질까봐 기록을 지우려는 사람이 무너질 거야. 그게 엄마야. 고성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마침내 입에서 실수를 내뱉습니다. 그 기록만 없어지면. 고성이는 그 말을 하자마자 멈춥니다. 박영란 눈이 번뜩입니다. 박영란은 바로 묻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고성이가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박영란은 이미 녹음 중입니다. 박영란은 더 부드럽게, 하지만 더 확실하게 묻습니다. 엄마, 기록을 왜 없애고 싶어? 엄마가 버린 아이, 그 이름이 한유라라서? 고성의 얼굴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박영란에게는 확답입니다. 박영란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한 문장만 남깁니다. 엄마, 이제 엄마랑 말로는 안 해. 이제 엄마는 기록으로 만나. 박영란은 계산대로 움직였습니다. 감정 싸움으로 끌려가지 않고 고성의 입에서 기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녹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고성이는 더 이상 박영란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접근 금지 조치가 진행되고 병원 쪽 조사도 이어지고 박진석이 고성이의 권한을 하나씩 끊습니다. 고성이는 한순간에 재단의 얼굴에서 출입 제한 대상이 됩니다. 고성이는 길에서 박진석을 붙잡고 울먹입니다. 당신, 나 이렇게 버리면 당신도 끝이야. 박진석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합니다. 끝은 내가 만들었다. 나는 정리하는 거다. 박영란은 그 소식을 듣고 원룸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계란 하나, 김치, 물. 소박합니다. 그런데 박영란은 오늘 밥이 조금 더 잘 넘어갑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거든요. 박영란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 잘하고 있지?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응. 오늘도 월세 냈고, 오늘도 출근했고, 오늘도 문 안 열었고,
오늘도 기록 남겼어. 그러면 된 거야.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성의 뒤에 누가 있었는지, 그 사람은 왜 고성이를 도왔는지, 그게 다음 이야기의 진짜 폭탄이 됩니다. 박영나가 잡은 건 엄마 한 명이 아니라 엄마를 이용하던 더 큰 손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영나가 휴대폰 녹음 파일 목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파일 이름이 날짜로 정리돼 있고 그 안에 고성이의 실수한 문장이 또렷하게 남아 있어요. 그 기록만 없어지면 박영란은 그 파일을 길게 봅니다. 무섭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요. 박영란은 내 이름으로 끝까지 갈 겁니다. 박영나가 선택한 독립은 멋있게 선언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생활로 지키는 거니까요. 그리고 박영란은 내일도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컵을 닦고 손님에게 인사를 하고 그 평범한 반복이 고성이를 가장 잔인하게 이기는 방법이었어요.